안녕하세요. 자, 기본 이론 과정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80페이지, 네, 교재 80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80페이지에요. 3번의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찾으셨나요? 네, 3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여기 진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간추려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봐주시죠. 자, 우리 국토교획법상 국토교획 체계는 맨 위에 이제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제 몇 개였죠? 6개. 모두 6개의 정책을, 구체적인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6개가 이거죠. 네. 예를 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재생공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단자원보호구역 등 이거 뭐죠? 용도구역. 자,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편 이미 학습을 마쳤고 지금 용도지구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공부한 거죠. 자,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용도지구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죠. 이거 이제 책 보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으신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은 자,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마음속으로 하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용도지구가 뭐죠? 네, 그거예요. 네. 책 안 보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재작년에 시험 나왔거든요. 용도지구의 개념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번을 들어봐도 용도지구가 뭔지 답은 못 찾는 거죠. 책 안 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용도지구는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미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제 녹지지역 등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이 지정된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항상 이걸 넣어야 되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맞죠? 책 안 보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못하면은 답 못 찾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의 분류죠. 용도지구의 분류 해가지고, 여기 집중하세요. 교재 만드신 분. 자, 용도지구의 분류. 책 보자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용도지구의 분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봐요. 용도지구로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책 만지지 말고. 용도지구로 분류하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죠? 조심해야 된다고. 자, 용도지구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가, 하나가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다. 그 다음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도 있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목차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반복해서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진도가 나가가지고 그 법령상 용도지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됐었고, 자,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이에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죠. 예를 들면 봐요. 어떤 용도지구 안에서 땅 사면은 그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건축 행위는 법으로 제한해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법으로 제한합니다. 이것을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용도지구의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상담 못한다면 땅 팔 수 없잖아. 그래서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어디에 규정하고 있을까를 알면은 그 규정을 보고 상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저 눈을 보시고, 지난주에 공부할 때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뭐를 정하죠? 봐, 지난주에 배웠잖아. 용도지구, 21개 용도지역이 있잖아.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내 고객이 땅 샀을 때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하는지는 무엇을 규정하는 게 원칙이죠?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된장.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지지.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상계법.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좀 기억이 나죠? 이렇게 항상 말하는 연습을 해보라니까. 나는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동영상을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끝나고 나면은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라니까. 목차가 떠올라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그렇게 좀 점검을 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무엇을 정할까? 궁금하죠?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로. 그러면은 평택시 관할구역에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 안에서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평택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은 조례집을 보고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80페이지 오세요. 80페이지. 자, 교재 80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 3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읽어볼게요. 자,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한 동그라미 하세요. 제한을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적으세요.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무엇을 정한다? 줄것쪽 조례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밑에다가 원칙. 자,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그 4개를 외우면 돼요. 그 4개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지난해도 여기서 이제 출제가 또 됐었죠. 자,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오셔서 81페이지 맨 밑에 3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 3번째 줄. 81페이지 맨 밑에 3번째 줄에 양가로 2번.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예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읽어볼게요. 고도지구 안에서는 미칠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미칠 거예요. 손 떼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을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고도지구 안의 땅 사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꼭 끼워야 되고.
이런 게 시험 나오는 거야. 그럼 시험 이렇게 나와요.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O 믿겠습니까? X. 시험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지는 조례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한번 들어볼게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다. 그렇게 제가 암기하라고 했는데 잘 이해는 안 되죠, 솔직히.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한번 봐요. 고도지구에 있어. 고도지구. 지난주에 이제 고도지구를 잠깐 배웠는데 잠깐만 이제 밑줄을 꺼드렸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거야. 솔직히 고도지구 뭐죠라고 물으면 지난주에 배우기는 배웠지만 살짝 지나갔기 때문에 고도지구 뭐죠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손님이 고도지구 지금 여기는 고도지구로 묻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손님이 물어본다니까. 고도지구가 뭐죠라고 물어본다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대답해보세요. 고도지구가 뭐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합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가 뭐죠? 고도지구예요. 고도지구. 고도지구. 잠깐만. 자, 여러분 교재 77페이지 와요. 77페이지. 빨리 오세요. 77. 자, 여러분 교재 77페이지 오시면은 저 밑에 와요. 저 밑에. 네, 법률상 용도지구 해가지고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죠? 고도지구 별표예요. 읽어볼게요. 쾌적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미칠 거예요.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입니까? 최고 한도입니까? 최고 한도를 규제. 이게 목적이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가 뭐죠? 고도지구가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 이 동네에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이 동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가 목적이니까 고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동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예를 들면은 30층이다 라고 결정해서 고시해버리면은 최고 한도가 몇 층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죠? 30층. 앞으로 이 고도지구 안에서 땅 사는 모든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는 30층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도지구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를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고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평택의 어떤 동네가 고도지구로 딱 묶이잖아. 묶이면은 평택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하는 거야. 최고 한도가 50m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80m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그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에 의해서 이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고 그 최고 한도 이하로 건축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받게 되는 게 고도지구예요. 앞으로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는 조례로 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함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빨리 오세요. 82페이지 와요. 82페이지. 빨리 오세요. 빨리. 82페이지. 82페이지 오시면 4번에 칠학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별표예요. 지난주에 칠학주가 두 개 있었다고. 자연 칠학주가 미칠 거예요. 자연 칠학주가 미칠 것이고 저를 보시죠. 자연 칠학주의 지정 목적이 뭐죠? 녹관 농자 안에서 칠학 정비가 목적이라고 미칠 것들이거든요. 녹관 농자가 뭐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칠학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 칠학지구. 그럼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뒤에 봅니다.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0, 별표 23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0 할 때, 0 동그라미 해봐요. 0 한 가지 동그라미. 이때 0이 뭐죠? 대통령령, 이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야. 이때 대통령령은 뭐가 같습니까? 이 법, 국토교육법, 이 법 시행령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법 시행령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재학주 안에서 건축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즉 국토교육법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보고 자연재학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자연재학주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의 조례에 의한다. O 믿겠습니까? X. 자연재학주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집단취락지구 비칠 거예요.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이 뭐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취락지구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말이야. 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약칭해서 뭐라고 하죠? 개특법이라 그래.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할 때 개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할 때 특 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할 때 법 동그라미에서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무엇이라고 하죠? 개특법. 앞으로 많이 나와 계속.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개특법에 의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5번에 봅니다. 5번. 개발지능지원에서의 건축제한 별표입니다. 개발지능지원에서는 미칠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미칠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미칠 거예요. 손떼죠?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뭐죠? 개발 계획. 그래서 개발지능지원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개발지능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을 못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보시면은 거기 들어보십시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용도지구,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무엇으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거 금방 딱 체크가 되잖아.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함.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에 의함.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개특법에 의함. 개발지능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의함. 이렇게 딱 외우는 거라고. 그러면은 금방 조례에 의하지 않고 건축자를 받는 거, 조례에 의하지 않고 개별법 등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는 것은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지능지구. 이러면은 우리가 체크 안 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원칙대로 조례에 의한다라고 다 잡든 가야지. 지금까지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를 전부 마무리한 거예요. 하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편, 용도지구 편 끝났으니까 어디로 진도 나가죠? 용도구역 편, 용도구역편으로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오십시오. 84페이지 오면은 용도구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지난해 또 여기서도 한 문제 나왔죠. 고르게 국토구역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취급하고 다루어드리는 모든 영역을 국토구역은 꼼꼼하게 잘 전반적으로 잘 챙겨서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구역편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용도구역편 공부할 건데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큰 3번에 용도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공간이 좀 있죠? 필기하세요.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개요 설명 좀 드릴게요. 용도구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필기하세요, 지금부터. 자, 여기 이제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이대로 하십시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어요.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은 뭐죠?
용도지구라고 했잖아. 용도지구, 용도지구라고 하면 돼. 용도지구 적으세요, 이대로.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용도지구. 자, 지금부터 용도지구가 뭐죠라고 물으면 소리 내서 말을 해봅니다. 용도지구가 뭐죠? 소리 내세요. 용도지구가 뭐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말하는 연습 못하면 용도지구를 수백 번 들어도 용도지구가 뭔지 모르면 다 못 찾는 거잖아. 답을 못 찾는 이유가 말하는 연습을 안 해보는 거야. 수천 번 들어놓고 용도지구가 뭐죠? 할 말이 없는 거야. 시험 나오면 뜻까지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은 책 보지 않고 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적어요. 네. 자, 이렇게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됐어.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됐고 그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자를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용도지구도 지정돼 있어. 이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자를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딱 구분 되잖아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 뭐죠? 용도구역.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용도지구. 나란히 적으니까 딱 비교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지금부터 용도구역의 개요, 용도구역의 종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용도구역.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모두 몇 개죠? 5개가 있어요. 5개. 한번 봐요. 자, 용도구역 5개. 84페이지 봐. 1번에 뭐가 나와 있죠? 용도구역.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84페이지 저 밑에 뭐가 있죠? 도시, 자연, 공원구역. 85페이지 무엇이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그럼 몇 개죠? 3개. 3개. 책장 넘겨요. 넘겨서 88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88페이지. 88페이지 맨 위에 뭐가 나와 있죠? 수단자원 보호구역 밑줄 거 들까요? 네. 입지규제 최소구역 밑줄 거 들까요? 88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모두 몇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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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오세요. 다시 앞으로 오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84페이지. 예, 다시 돌아오세요. 84페이지 펼쳐놓고 저 좀 볼까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 몇 개라고요? 5개. 저를 보고 개발제한구역이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제소구역. 이 5개가 있어. 이 5개는 지정과 변경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듣고 대답해요. 들리죠 지금? 네, 잘 들으세요. 네, 잘 듣고 대답해 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들어본 적이 없죠 아직까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다. O 묻겠습니까? X죠.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이 될 용도 구역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포함돼서 안 됐어? 안 됐잖아. 그게 시험 문제예요. 한 2번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그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종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은 몇 개뿐이죠? 5개. 이 종류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그린벨트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수단자원 보호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책을 볼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은 조금 이따 보고 용도 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정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을 보십시오. 용도구역의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이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재는 네, 조금 이따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인천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일까요? 도시지역이 많을까요? 그렇죠. 네, 도시지역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시 도시지역으로 가정합시다.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다시 크게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라는 거죠.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은 대부분 두 가지 용도구로 묶여 있어요.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그린벨트를 묶여줘. 그린벨트. 이중으로 묶어요. 녹지지역 위에 그린벨트를 묶어버려요. 이 그린벨트를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을 그린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뭔데 한번 봐요. 개발 제한 구역이란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 구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이면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법적으로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거야. 개발이 제한되니까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올라갑니까? 멈춰버립니까? 멈춰버린 거야. 개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린벨트를 묶이면은 대박입니까?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쪽박입니까? 쪽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린벨트로 묶이고 또 하나는 공원으로 묶여요. 공원으로 묶이는데 그 정식 명칭이 공원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배웠으니까. 정식 명칭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봐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지역 위에 주로 지정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 도시지역 밖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그린벨트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어디에 지정되는지 알겠죠? 그럼 평택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평택시 주변의 산지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에서 이중으로 묶여 있어.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묶여 있다 이 말이야. 그 그린벨트를 뭐라 그래요? 개발제한구역. 공원을 뭐라 그래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아셨죠? 이제 위치를 알게 됐잖아. 그 다음에 또 여기 집중? 여기를 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안 묶이죠. 그럼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이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까요? 시가지가 개발될까요? 시가지가 막 개발돼서 자꾸 밖으로 시가지 개발이 확산되잖아. 외곽으로. 맞죠? 그러니까 막 확산되는 거야. 이게 잘 봐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맞죠?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면 이것이 곧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되잖아. 그래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앞으로 이 동네를 여기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켜요. 이게 뭐죠?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되는 거죠.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 과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하려고 지정한 용도. 그때 조정한다는 것은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계속 진행시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유보시킵니까? 유보시키는 거야. 유보시켜뒀다가 유보 기간이 끝나면은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가화 조정 구역이야. 잠깐 시가화 조정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는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일시적으로 잠시 조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저 도시지역 밖에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이나 관리지역에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될 확률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농림지과 재난경 보조지역은 거의 시가와 초정구역이 없다 보면 되고 관리지역은 드물게 있어요. 왜요? 도시 주변이 대부분 관리지역이니까. 시가와 초정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아시겠죠? 이 책 보고 이 책에 이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옵니다. 누가 지정하는지 법상 목적이 무엇인지만 교재로 법 조문을 밝히는 거지.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 거죠. 개요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어디서 놀고 있죠? 서울입니까? 인천입니까? 인천. 그러면은 인천은 서울이 없지만 공유수면 바다가 있는 거 맞죠? 인천 앞바다가 있잖아. 그 다음에 인천 앞바다도 강화도나 저 성모도 이쪽으로 나가면은 미개발되고 보존 가치가 큰 해안선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4개의 위치를 소개한 위치를. 지금까지 우리 인천에서 놀고 있었죠. 서울로 갑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디라고요? 네,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 첫날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서울에 강남의 삼성동의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 삼성동 한전부지입니다. 여기는 삼성동의 한전부지예요. 삼성동 한전부지. 한전부지가 뭐죠?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있던 땅이지 뭐.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한국전력이 네, 저기 전라도 나주 혁신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본사 건물을 짓고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고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고 주변에 교육단지 초중고가 들어오고 건너편에 상가와 업무시설 뭐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된 거죠. 건설 비용이 17조 들었어요. 17조.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국가공기업 본사잖아. 한국전력 본사, 국가공기업 본사를 옮겨서 이렇게 이제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됐으니까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동 한전부지 이걸 팔아서 나주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해야 될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정부 입장이라면 이거 비싸게 팔아야 됩니까? 싸게 팔아야 됩니까?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싸게 팔리면은 이 지역에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됩니까? 이 땅 사면은 개발을 하게 보장해 줘야 됩니까? 이 땅 사면 5억 주고 사면은 금방 10억 만들 수 있도록 10억, 100억 만들 수 있도록 규제 다 풀어줄 테니까 땅 사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지역에 마음대로 따라해봐요. 개발 입지 규제를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누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뭐죠라고 물으면은 연습해요.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이 지역에 땅 사면은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테니까 땅 사세요라고 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높이 이런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도, 종류, 규모, 높이를 풀어주는 거죠.
이걸 완화해줘, 완화.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완화를 해버리고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럼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라고 지난주에 배운 거 맞죠? 건폐율이 뭐죠? 말로 합니다. 건폐율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땅 사면은 대지 면적의 공지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면적을 크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거죠. 용적률을 완화해주면은 높이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별 종류를 늘려주는, 용도하고 종류를 늘려주는 거죠.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시가 5조로 평가되면서 시가 10조에 받았다 그랬죠? 시가 5조라고 얼른이 평가했는데 입찰할 때 10조 질러버린 거야, 10조를. 시가의 2배를 적어낸 거야. 현대자동차 그룹 받았잖아요. 여기다가 현대 비즈니스 센터. 그래서 여기다 업무용도 빌딩, 비즈니스 센터, 업무용도 빌딩. 업무라고 하죠, 업무용도 되면 업무. 여기 아파트 들어가거든요. 숙박시설, 주거 들어가거든요. 주거시설 평당 1억짜리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거잖아. 평당 1억. 평당 1억짜리 아파트를 15평 얻어서 15억 살 수는 없잖아. 그죠? 150평, 150억 아파트 하나. 그렇게 갈 거예요. 한 100억 이상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파트 100억 살면서 소나타 탈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차 한 1억, 2억 뽑아야 될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주거, 업무. 이게 세계적인 특급 관광호텔. 그럼 뭐죠? 관광호텔이 뭐죠? 우리는 숙박시설, 건축법상 숙박시설. 밑에 카지노 영업장 들어가면은 위락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들어가면 판매시설. 문화 시설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도시적에서 토지용이 하나입니까? 복합적입니까?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도시 정비 촉진, 지역 거점 육성 등을 목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시공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모두 몇 개? 5개를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하고 어디에 지정된지를 실제로 현장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봐요. 이렇게 5개의 용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여기는 이미 뭐가 있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고 그 위에 방화지구, 방제지구, 개발지능지구 등등 용도지구도 지정되어 있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관리교육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한다?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얘기죠. 자, 지금까지 용도구역의 종류를 소개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시험이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올해 작년에 2021년도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왔잖아. 이거 아니면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나오죠. 둘 중 하나가 나오든지 둘보다가 나오든지 그렇게 나와요, 되게. 90% 이상이. 근데 혹시나 해서 개발제한구역하고 수단자원보호구역하고 도시자원공원구역은 대충 누가 지정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지 건축 전행하는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는지 다 배웠잖아, 지난주에.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거예요. 밑에다가 지정권자. 84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4개를 밑줄 꺼드릴게요. 도시의 물류산 확산 방지,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밑줄도 못 끄면 안 됩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에요.
도시의 우질산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그리고 도시 주변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밑줄 거예요.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몇 번이죠? 4번. 이 4개가 개발 제한국의 지정 목적. 이 4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의 계획을 누가 결정하셔야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몇 개 있죠? 4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근데 이걸 용도구역은 제일 중요한 게요. 시험 칠 때 목적을 외워야 돼요. 목적을 외워야 돼요. 비슷비슷해가지고 2020년 작년에도 이게 나온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구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대충 읽어보면 답 찾을 게 없어. 다 틀려니까 확실하게 외우라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막 외우겠죠. 그냥 외우겠죠. 현장에 공법에 정당한 현장이 있다니까. 우리가 나중에 책상에서 영업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하실 거예요? 현장. 공법은 현장이에요. 현장. 여보세요? 잠깐 한번 봐요. 여기가 녹지지역 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맞죠? 그럼 우리 잠깐 한번 봐요. 공부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집중. 여기 집중. 녹지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겠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이쪽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됩니까? 막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잖아.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나는 그렇게 기억했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이쪽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라.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제한되니까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거 아니야.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주변에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이해가 됐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기억했지 글자만 외워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해라. 현장을 상상해라. 그 다음에 여기 인천이거든요. 인천은 북한이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다. 비행기 타고 10시간 가야 됩니까? 전투기 타고 5분이면 갑니까? 수원 비행장에서요. 그죠? F-35로 평양 가면은 4, 5분이면 가서 폭탄 터뜨릴 수 있어요. 바꾸에 가면은 북한의 순안공항에서 전투기가 미국이가 날아오면 서울 상공에 수분 만에, 4, 5분 만에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6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7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 한반도,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반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니던가요? 전쟁의 역사였잖아. 전쟁의 역사죠. 가장 오랫동안 전쟁이 없은 게 지금이에요, 지금. 53년에 휴전하고 대규모 전쟁은 없었죠. 한 67년 정도, 약 70년 정도 전쟁이 그러니까 한반도에 70년 정도 전쟁이 없은 적이 없은 거예요. 처음이야, 처음. 역사 이래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전쟁을 한 번도 안 겪고 살고 있잖아. 그죠?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 이런 적이 없죠. 진짜 행복한 시대야. 한반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시대 중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대 중에서 전쟁을 가장 오랫동안 겪지 않고 가장 잘 사는 거 맞죠? 늘 우리 민족은 한해 민족이잖아. 못 먹고, 늘 먹는 거, 못 살고, 그게 우리 민족을 상징해 줬잖아. 가장 잘 살잖아. 가장 전쟁을 오랫동안 겪지 않잖아. 행복한 시대죠. 우리는 전생에 무엇이었나 봐. 그죠? 전쟁을 어떤 겪지 않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봐요. 인천이 북한에 가까운데 북한에 미국이가 날아오면 우리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천이나 서울의 산속에요. 산속에 레이더 기지 있어요. 레이더 기지. 레이더 기지 있어가지고 북한에 전투기가 한 개 딱 뜨면은 다 보고 있다니까. 5대가 딱 뜨잖아. 5개 뜨면 우리도 5개를 딱 띄워요. 위에다. 북한의 전투기가 10개가 딱 뜨면 우리도 10개를 딱 띄워요. 그 전투기 10개가 내려오면 우리 막기에서 올라가요. 휴전선 앞에 돌아가면 우리도 돌아와요. 딱 그런 체제라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넘어오면은 그냥 둬야 됩니까? 격추시켜야 됩니까? 미사일 기지 다 있잖아.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다 있잖아. 이 군사 시설이야. 그러면 여기 서울 주변에, 인천 주변에, 평택 주변에 녹지 지역에 숨겨둔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가 있으면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하죠. 거기까지 개발해서 해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한 것도 개발장구의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은 경제적 목적입니까? 군사상 목적입니까? 군사상 목적으로도 개발장구에 지정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개발장구 지정 목적은 해결해 옵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의 물류산 확산을 막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주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이 필요한 것도 개발장구에 지정할 수 있다. 단순히 외웠습니까? 생각합니까? 생각하고 연구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여러분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신 전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대신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그런 거지. 좋으시겠어요. 연구할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 그럼 그린벨트 안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받고 어떤 개발 행위는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육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합니다. 이렇게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 개특법이에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교재 오세요. 84페이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동그라 양가로 2번 찾으셨어요?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읽어볼게요.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밑줄 거예요.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 밑줄 거예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줄 것죠?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근데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 개특법.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개특법에 의한다라고 외워놔야 돼.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평택이나 서울, 인천시 주변의 녹지 지역 대부분이 뭐로 묶여 있죠? 녹지 지역에서 동시에 뭐로 묶여 있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이 그린벨트 안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어떤 개발 행위는 신고를 하면은 할 수 있는지는 국토교육법,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교육법에서 직접 정합니까? 따로 법률 정합니까? 따로. 근데 따로 정한 법이 무슨 법? 개특법이니까. 앞으로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 상담, 토지 상담은 개발장 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을 찾아서 어떤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지, 어떤 개발행위는 허가받는지, 어떤 개발행위는 신고로 할 수 있는지를 상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풀면 안 되는데 보존 가치가 좀 낮은 것은 택지가 부족하니까 풀어서 개발하잖아요, 가끔. 맞죠? 그리고 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고객이 그린벨트 안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고객이 그린벨트 안에 땅을 가진 사람의 상담을 올 수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개발행위 신고만 하고 개발할 수 있는지를 상담할 수 있는 그린벨트 전문가 되는 거 맞잖아. 그 전문가 노릇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어떤 개발행위 신고로 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개특법. 그 찾으면은 외워야 됩니까? 찾아서 활용하면 됩니까? 찾아서 보고 이런 개발행위는 허가로 가능합니다. 이런 개발행위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라고 상담할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시중에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그린벨트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0개 중에 하나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특법을 정한다. 개특법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부동산 광고를 할 때 평택 부동산 하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딱 부동산 사무실이 딱 떠야 되고 이름이 떠야 되고 거기에 반짝반짝 평택 그린벨트 평택에서 유일하게 평택 유일 그린벨트 상담 가능 밴드에 배너 광고가 반짝반짝 불빛이 반짝반짝 해야지. 그래서 강남에 이제 사모님이 딱 평택에 부동산 딱 치면은 부동산 사무소가 딱 나오고 위에 평택 유일 그린벨트 상담 가능 반짝반짝 광고판이 팍팍팍팍팍팍 외쳐 나오잖아. 부동산 그렇게 하시라고. 요. 아니, 나중에 활용해야 되니까. 맞잖아, 그죠? 시험적으로 자격증 나오고 이러면 나와서 활용하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자연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에 지정권자 미칠 거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84페이지 제일 밑에 5번째 줄라고 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뭐죠?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목적 미칠 거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 동그라미 1번.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동그라미 2번.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 아니, 공원이니까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잖아. 그리고 줄 것죠. 식생이 양호한. 식물과 생물이죠.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 이 세 개가 목적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목적하고 매우 다릅니까? 매우 유사합니까? 매우 유사하잖아.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고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이고 이거 많이 헷갈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85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미칠 거예요. 85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미칠 것이고 읽어드릴게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미칠죠.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미칠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줄 거죠. 따로 법률을 정한다. 그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한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도녹법이라 그래요. 도시공원 할 때 도 동그라미,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 동그라미, 법률 할 때 법. 그래서 도녹법. 그러면은 개발자연구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특법을 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녹법을 정한다 이 말이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휴식했다가 시가와 조정구역부터 진도를 받겠습니다.